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이모부장 회지하급 이견부장 교지하익 이심전 측배도 사위와 창멸공입니다. 이 구절은 내 도모함이 어질지 못하면 이를 그르친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고 내 소견이 훌륭하지 못하면 가르친들 무엇이 이롭겠는가.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도에 어그러지고 사사로운 뜻이 굳으면 공적인 일을 망치게 된다는 뜻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 어질지 못한 생각과 좁은 시야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 도모함이 어질지 못하면 이를 그르친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그 과정에서 지혜와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잘못될 때 그 일이 잘못된 이유를 되돌아보면 그 의도가 부족했거나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A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의 확장을 목표로 큰 투자를 결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직관만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내린 결정이 성공할 것 같았고 모두가 기대했지만 결국 그 결정은 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후에 그 결정을 되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그가 사업을 확장하려는 욕심에 휘둘려 중요한 조언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한 결과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반성했습니다. 그는 후회했지만 그 후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일이 잘못된 이유는 어질지 못한 도모, 즉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A씨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후회해도 그 실수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내 소견이 훌륭하지 못하면 가르친들 무엇이 이롭겠는가라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시야와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소견이 좁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주는 입장에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전해야만 진정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어릴 적부터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었으며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똑똑하고 잘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팀원들의 반발과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처음엔 그것이 팀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견이 훌륭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팀을 잘 이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B씨의 이야기는 소견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잘 보여줍니다. 올바른 시각을 갖추고 그 시각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이끌 때 그 가르침이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도에 어그러지고 사사로운 뜻이 굳으면 공적인 일을 망친다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자기 이익에만 집중하고 개인적인 목적을 우선시하면 그 일이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공적인 이익과 도리를 생각하며 사사로운 이익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C씨는 어린 시절부터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일을 처리하려 했고
결과적으로 회사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시 씨는 후에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자기 이익만을 생각했던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과 도리를 중요시하면서 새로운 태도로 일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시 씨의 이야기는 공적인 이익을 우선시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행동하고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에 어그러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도 자기 이익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은 도리를 지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도리에 반하지 않기 위해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D 씨는 어느 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가 맡은 프로젝트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D 씨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D 씨는 그 사람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익을 배제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D 씨의 이야기는 자기 이익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도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모부장 회지하급 이견부장 교지하익 이심전 측배도 사위화 창멸공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도리에 어그러지지 않는 삶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기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도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항상 도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더 큰 만족과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자기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